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지은이는 고미야 노보루, 일본의 심리학 박사, 공인 심리치료사, 임상심리사입니다. 내 삶은 내려놓음의 연속이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동시에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의미다. 하나를 손에 넣는다는 건 그 외의 다른 것들을 전부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결혼을 했다. 그것은 독신의 삶을 내려놓은 것이며 다른 누군가와 결혼할 기회 역시 포기한 행위다. 그리고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 교수라는 명함도 내려놓은 것이다. 그 대신 손에 넣은 것이 많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그 선택을 함으로써 후회는커녕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이 자기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는 일이다. 용기를 내어 내려놓고 자신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 간다. 그리고 의미와 충실함이 깃든 인생을 나답게 살아간다. 이 책에서는 삶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의 후회나 낮은 자신감 때문에 꾸역꾸역 사는 게 아니라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생각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한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죽을 운명을 직시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2.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자신의 감정 그리고 감각에 민감해져야 한다. 3.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느낄 때는 마음이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 4.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한다. 정말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한 것으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룰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한다. 5. 감사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미래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만 책임질 수 있다. 나는 그것을 근원적 고독이라고 부른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참으로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성이 여성에게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면 무척이나 낭만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타인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다. 행복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이다. 설령 누군가에게 자신의 행복을 책임지게 하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누구에게 의존할지는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그리고 자기가 의존할 상대를 선택한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살아가는 이상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우선 이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억만장자일지라도 세계를 지배한 권력자일지라도 죽음을 회피할 수는 없다. 전국시대에 천하를 손에 넣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을 때 다음과 같은 시가를 남겼다. 이슬로 왔다가 이슬로 사라지는 내 육신이여. 나니와의 영화는 꿈속의 꿈이로구나. 천하를 손에 넣었던 히데요시는 삶이 끝나가는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인생이 마치
순식간에 꾼 꿈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건 진심으로 살지 못하는 동안 죽음이 다가와서 제대로 살아갈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에 따르면 살아가는 태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음을 잃은 태도, 또 하나는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다. 첫 번째 마음을 잃어버린 태도란 일상의 바쁨, 일상의 이것저것, 즉 중요하지 않은 수다나 오락 등에 파묻혀 마음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바쁠 망이라는 한자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물질에 대한 집착, 돈의 많고 적음, 사람들의 말과 행동, 물건의 좋고 나쁨 등에 사로잡힌다. 두 번째, 지금 이곳에 사는 태도란 저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마음을 분주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는 이것, 저것, 그 자체의 감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태도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 그때 자신을 바꿀 힘이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을 잃어버린 태도로 살아간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면 지금 이곳에 살아가게 된다. 죽음에 의해 진정한 자신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주어진 것이며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사실을 마주할수록 인생이라는 선물을 소중히 하고 충실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 그때 죽음의 공포라는 미래에 잡아먹히지 않고 지금 이곳을 살아갈 수 있다. 반대로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강한 법이다. 이는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진 사실이다. 다음은 나딘 스테어라는 할머니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썼다고 알려진 시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고 이번 인생보다 더 바보처럼 살리라.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중요하게 받아들인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 위험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더 가고 등산을 더 하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은 덜 먹으리라. 상상 속 고통은 피하고 현실의 고통을 좀 더 끌어안으리라. 보라, 난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는 날도 다시 또 오는 날도 얕고 멀쩡하게 상식적으로 살아왔다. 반짝이는 순간도 있었다. 만일 모든 걸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반짝이던 순간을 조금 더 살리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리라.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리라.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 몇 년이고 훗날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처럼 나도 어디를 가든 반드시 체온계와 보온 물병과 물안경과 비옷과 낙하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만약 바비도 함께 여행했다면 테이프 리코더며 다림이며 헤어 드라이어도 가지고 갔을 것이다.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과거보다 좀 더 가볍게, 늘 가볍게 여행을 떠나리라. 과거와는 달리 훨씬 이른 봄부터 바깥을 맨발로 걸으며 가을이 깊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리라. 손자를 좀 더 자주 안아주고 회전 목마를 더 많이 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좀 더 많은 꽃을 꺾어들고 좀 더 많이 춤추리라.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다. 당신이 속마음을 꽤 오래 억누르고 살았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정말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일이다. 자신의 감정에 뚜껑을 오래 씌워 놓으면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일이 정말 어려워진다. 자신의 속마음에 뚜껑을 단단히 씌워 놓아야만 했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온 것을 들 수 있다.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바라는 걸까?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걸까? 그게 마음에 너무 걸려서 자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떤 기분인지 자신의 속마음을 닫아버린 것이다. 착한 아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나머지 속마음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다. 먼저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에 주의를 기울여 지금의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은 바깥 세계와 연결되어 생활한다. 젊어서든지 나이 들어서든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한다. 여성은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결론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두서없이 이야기하면서 후회스러운 일이나 기쁜 일 등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안심하고 마음이 해방되어 편안해진다. 그런데 남성은 나이를 먹을수록 아내와의 관계만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구체적인 요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자신의 기분은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자기 감정을 억압하게 되어 심신의 건강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이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에 강해진다. 감정을 해방하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느껴야 한다. 자신의 기분을 글로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일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도 매우 유효하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사회에서 원하는 인격체로 가장할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감정을 느끼는 방법 1. 몸의 주의를 기울인다. 우선 신체의 감각부터 시작하자. 신체의 의식을 집중하며 기분 좋은 감각을 적극적으로 느껴보는 것이다. 2. 물건을 정리한다. 방을 정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가구나 러그를 배치하는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장소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3. 명상한다. 명상은 자기 감정이나 감각에 민감해지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감각을 몸으로 느껴보자.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나? 지금 어떤 기분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민감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이자. 지금의 기분을 가만히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4. 장소의 분위기를 느낀다.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그곳의 분위기 또는 길을 가만히 느껴보자. 5. 작은 일부터 시작한다. 만약 자신의 내면에서 이게 하고 싶어 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면 작은 일부터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사서 먹자. 왠지 모르게 이쪽 길로 걸어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면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 길을 걸어보자. 이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자. 머지않아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도 자기 내면의 감각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설령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옮긴 일은 경험과 배움으로 연결되고 자기 자신의 성장으로도 이어진다. 6. 다른 사람과 상담한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고 그 소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 세상에는 의지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다. 누구나 상식이라고 생각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신에게 중요하다면 강한 의지로 행동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끈기 있게 진행한다. 반대로 아무리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 즉 낮은 가치관을 지닌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꾸물거리느라 좀처럼 진행을 못하고 진행해도 조금만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유혹이 있으면 금방 그만두어버린다. 어떤 여학생은 시험이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 공부하지 않는다. 수업에 지각하는 일도 자주 있다. 그런 그녀가 도쿄 디즈니랜드를 무척 좋아하는 소위 말하는 디즈니 마니아다. 디즈니랜드에 가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끈기 있게 이 일을 계속하고 돈이 모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여행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디즈니랜드행 야간 버스 출발 시간에는 결코 늦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치가 낮은 공부에는 소극적이고 의지가 약하지만 가치가 높은 디즈니랜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일에는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동기를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가족에게 칭찬받고 싶다, 상사나 부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 등등. 대상은 다르지만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형태를 바꿔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자체에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자. 정말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지를 명확히 하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커다란 한 걸음이 된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명확히 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인생이 의미 있고 충실하게 변할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을 소홀히 하는 것은 누군가를 자기보다 위에 두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비하하고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재단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자신보다 위에 두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할수록 삶이 허무해진다.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일시적인 욕구 충족, 쾌락을 위해 시간이나 돈을 낭비하게 된다.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본심, 감정, 호불호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내려놓음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정말 소중한가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가치관 이퀄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며 소중히 여기는 일이 필요하다. 무언가에게서 도망칠 때 느끼는 두근거림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에서 오는 두근거림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운명을 살고 있다. 한정된 인생을 살면서 일에서도 사생활에서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하려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우선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밖의 것은 내려놓으면 된다. 다시 말해 포기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내려놓을지 결정할 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나는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카운슬러로 독립했다. 그 결단을 내릴 때 내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임을 새삼 깨달았다. 그렇게 지위와 명예, 안정된 수입을 포기하고 상담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영업을 선택한 것이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내자. 내려놓음은 모든 것을 명확히 한다는 의미다. 디마티니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간 행동학의 1인자이며 그가 개발한 메소드 중 하나가 디마티니 밸류 팩터다. 디마티니 밸류 팩터는 13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질문마다 답을 3개씩 써야 한다. 아울러 답을 3개씩 쓸 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과 이상을 적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행동과 생활이 실제로 어떠한지 솔직하게 돌아보고 답하자. 답은 한두 마디의 짧은 형식으로 반드시 질문마다 3개씩 적는다. 질문 1. 당신의 공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물건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소중한 물건은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놓아두고 소중하지 않은 물건은 서랍이나 선반 깊숙한 곳에 넣어둔다. 당신의 방, 직장의 책상, 거실, 자동차 안 등 그 장소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3가지 물건은 무엇인가? 질문 2. 당신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가? 당신이 눈을 뜨고 깨어있는 동안 시간을 많이 쓰는 일 상위 3가지를 적어보자. 예를 들어 나는 카운슬링 실천, 강연에서 가르치는 일, 집필에 시간을 많이 쓰고 그 일들은 나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자동차 운전, 텔레비전이나 잡지를 보는 일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다. 당신이 하루 종일 일을 한다면 일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질문 3. 가장 힘이 나고 집중하게 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건강해지고 집중하고 시간을 잊어버릴 만큼 몰입한다. 당신이 하는 일 중 정열을 느끼는 일, 생기 넘치게 하는 일, 가슴 뛰게 하는 일, 푹 빠져드는 일 상위 3가지를 꼽아보자.
질문 4. 당신은 무엇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돈을 쓰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쓸 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돈을 많이 쓰는 일 상위 3가지를 적어보자. 만일 집 월세가 상위 3가지에 포함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위해 월세를 지불하는 생활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도 적어보자. 질문 5. 무엇에 관한 것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가치가 높은 중요한 것은 잘 정리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을 찾을 때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가 낮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리저리 어질러 놓고 방치해둔다. 질문 6. 가장 솔선수범해 처리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한다. 공부는 꾸물거리며 좀처럼 하지 않는데 게임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하는 아이가 있다. 공부는 가치가 낮은 일이고 게임은 가치가 높은 일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지도나 강제가 없어도 당신이 솔선수범해 처리하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것을 위해 시간을 내고 실제로 재빨리 처리하는 일 3가지를 간단히 적어보자. 질문 7. 무엇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는가? 일시적으로 잠깐 생각하거나 한눈 파는 일이 아닌 실제로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 많이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자. 다만 환상이나 비현실적인 기대, 헛된 공상을 적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자주 생각하면서 실현하고 있는지 혹은 실현하기 위해 실제로 진척을 보이는 것만을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애라고 답한 경우 연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3년간 연인이 없었고 지금도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조짐이 없다면 진심으로 연인을 찾는 게 아니므로 적어서는 안 된다. 질문 8. 머릿속에 자주 떠올리는 영상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에 대해 자주 상상하는가? 인생에 있어 이렇게 되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 라고 상상하는 일이나 당신이 자주 그리는 인생 꿈은 무엇인가? 단, 상상하면서 이미 실현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을 적기 바란다. 질문 9. 자기 자신에게 자주 하는 말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지,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 자문자답하거나 혼잣말하는 것 상위 3가지를 적어보자. 단, 자신이나 타인을 비하하는 생각을 적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래서는 안 돼처럼 자기 자신에게 강요하거나 질책하는 말도 적어서는 안 된다. 이미 실현했거나 혹은 실제로 실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적자. 실현될 수 없는 헛된 환상이나 공상, 비현실적 기대는 적으면 안 된다. 질문 10. 무엇에 대해 타인과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가? 흥미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대화가 줄어들거나 자신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게 된다. 당신이 먼저 꺼내는 화제, 대화를 하며 즐거움이나 의미를 느끼는 주제 상위 3가지를 꼽아보자. 질문 11. 당신이 가장 감동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 훌륭하다고 감격하거나 가슴이 뛰거나 감동한다. 질문 12. 당신은 무엇에 대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오래 기울이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곤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고 실현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질문 13. 무엇에 대해 솔선수범해 배우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가?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지식을 익히거나 정보를 찾거나 배우거나 읽는다. 당신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자주 검색하는가? 어떤 책, 신문, 잡지 기사를 자주 보는가? 텔레비전을 볼 때 특히 어떤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가? 솔선수범해 공부하거나 조사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공부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 13개 질문마다 답변을 3가지씩 적어보자. 해야 할 일이나 희망이 아닌 당신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살펴보며 답변하길 바란다. 반드시 3가지씩 적어야 한다. 가능한 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디마니티 밸류 팩터로 자신과 마주할 시간을 가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스케줄에 넣는 일이다. 타인에게 중요한 일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르는 일들로 당신의 스케줄을 채우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높은 가치관을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 타인에게도 최선의 공헌을 할 수 있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복권으로 거금을 챙긴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다. 그 사람들은 거금을 손에 넣은 직후에는 행복지수가 상승했지만 그것도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와 1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실연, 입시의 성공과 실패, 승진 여부, 결혼과 이혼, 이직 등으로 기분이 고양되거나 동요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 지수는 본인의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봉도 외모도 행복 지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의미, 목적,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가 돈이나 명예보다 인간적 성장이나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행복지수나 인생 만족도로 연결된다고 말한다. 자신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과감히 내려놓자. 충실한 인생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중심에 두고 그 밖의 것들은 가급적 줄이는 일이다. 당신에게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 즉 가치가 낮은 일이며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내려놓자. 상식에 집착하지 말고 과감히 내려놓도록 하자. 돈을 지불하더라도 타인에게 맡기고 당신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해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고 꽉 막힌 사람은 큰 변화에 의해 인생이 단번에 확 바뀌어 행복해지고 싶다고 기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 기대대로 잘 되지 않는다. 갑자기 큰 힘으로 상황이 단번에 변하고 행복해진다라는 기대를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작은 기쁨과 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속옷, 가방, 액세서리, 음식, 가구, 비누. 그것들이 없으면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지 않을까? 지금의 물질적 풍요에 감사하며 물건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 신변을 물질적으로 정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방을 정리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다. 몸과 마음에 양분이 되는 식사를 한다.
이렇게 사물을 소중히 여길 때 자기 자신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 이런 습관을 일상화하면 작은 것에서 기쁨이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현재 생활을 바꾸고 싶다면 혜택을 발견하는 활동을 해보자. 회사에 불만이 있다면 회사 덕분에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얻었는지 일일이 글로 적어보자. 회사는 당신을 고용해주고 일도 주며 월급도 준다. 그런 플러스들을 최대한 적어보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생긴다. 나는 오랫동안 교수로 근무하던 대학을 그만두었다. 대학에는 회의가 몇 가지나 있다. 나는 파벌에 속하지 않아 의장이라는 중재 역할을 맡을 때가 자주 있었다. 의장을 맡았을 때는 사전에 한쪽 집단에 죄송합니다. 이러저러해서 이번에는 잘 부탁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쪽 집단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흔히 말하는 사전 교섭을 해야만 했다. 늘 그런 일을 했지만 그것이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아니라는 느낌이 점점 강하게 들었다. 또한 교수회는 오랜 시간 묶여 있어야 한다. 때론 비생산적인 회의에서 서로를 공격해 마치 패싸움이라도 하는 듯 보였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에 불만이나 분노, 외로움, 열등감, 죄책감 같은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충실하게 살도록 돕는 일이었다. 그 일이 내게는 훨씬 더 의미가 있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대학 교수 일이 최선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을 그만두기로 결단했던 것이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싫기 때문에 이런 도피의 목적으로 다른 것을 찾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잘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불만 가득한 회사를 그만두고 음식점을 시작해봤자 불평불만인 현재 상황에서 도망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고생할 것이다. 회사가 어떤 혜택을 당신에게 주었는지를 이해하면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게다가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당신 자신을 향한 사랑,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이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선택한 일이라면 잘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이다. 당신의 높은 가치관, 즉 정말 중요한 것을 이해했을 때 이렇게 확신할 것이다.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명확하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지금 회사에는 무척 고맙지만 슬슬 정말 중요한 것으로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퇴사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렇게 선택한 일은 잘 될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싫으니까 그만두자 하고 다른 길을 찾는 건 도피이지만 내면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할 때라는 명확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간결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해 갈 것이다. 지금까지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 3가지는 자기를 파악하고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에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짧게 줄이면 자기 파악, 내려놓기, 몰입입니다. 자기 파악은 삶의 유한성을 확연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에 제일 확실한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두부 한 모 사려고 마트에 가더라도 예산을 염두에 두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시간만큼은 무한정 있는 듯 행동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은 살아있는 이 삶 자체인데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은 우리의 목숨 같은 것이죠. 명절에 가족과 고스톱판을 벌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고스톱을 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담요를 치워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자는데 잠은 언젠가 끝이 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은유이자 경고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삶의 유한성이 자기 파악의 첫걸음이라면 그 다음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패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린 7장의 화투패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그 패를 사용해서 고스톱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때 행복한 사람인지를 공부하는 것은 고스톱 치는 사람이 자기 손에 들린 패를 보면서 전략을 짜는 것과 유사합니다. 고스톱은 패가 7장이지만 인생의 패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버려야 하는 패들이 참 많습니다. 기준과 가치를 세워놓지 않으면 어느 패를 내려놓아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자는 삶의 가치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내 자신의 어리석은 관념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념, 신념, 무의식적인 믿음을 개선하면 내게 고통이나 쾌감을 주는 감정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명상을 추천합니다. 흔히 사색과 통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색과 통찰이 더 깊어지면 명상이 됩니다. 명상은 의도적으로 깊은 사색과 통찰을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아는 일에서 유리해지죠. 공자는 사람의 언행과 기뻐하는 바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 사람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뒷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파악입니다. 삶은 유한하고 우리의 능력도 유한하기에 우리에게는 하기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기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다른 수많은 남녀와는 부부라는 관계 맺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외국어 하나를 공부하려고 해도 시간을 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요가 선생님은 새벽 요가반을 위해서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저녁 약속도 즐기고 새벽 요가반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가 시간에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동시에 독서나 사색, 명상에 몰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영어에는 당신은 케이크를 먹거나 갖고 있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귀하고 비싼 와인을 선물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냉장고에 보관해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먹거나 보관하는 것을 동시에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가부간의 선택이 우리 삶에는 참 많기도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망설이고 고민하느라 시간만 흘러갑니다.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마음 경영이고 마음 경영을 나의 내면에서 깊이 녹여내는 것이 제가 배우는 근원 명상입니다. 인생이든 생각이든 소유물이든 가능하면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단순하다는 말에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도 들어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단순함은 핵심만 잘 뽑아
가지런히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은 가볍고 단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신 리영희 선생님은 평생 Simple Life, High Thinking을 추구했다고 하죠. 단순한 삶과 고차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물건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정리하고 처분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게는 10권, 많게는 20권의 책을 봤지만 지금 갖고 있는 책은 500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많은 편이라 100권 정도로 줄여볼 생각입니다. 나중에는 큰 여행 가방 하나에 저의 소유물이 다 들어갈 정도로 줄여보고 싶습니다. 소유물뿐 아니라 하고 있는 일도 점점 단순화하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삶을 가볍고 산뜻하고 단순하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내 삶은 번잡해집니다. 소유물도, 인간관계도, 생각도, 하는 일도 가볍고 단순하게 살면 참 좋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소유물도 복잡하고 하는 일도 복잡하면 불행해지기 딱 좋습니다. Simple Life, High Thinking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